현장에서 많이 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를 쏙쏙 짚어주는 남자 복동입니다. 오늘은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는 수급자라는 도드라지 명칭을 썼지만 사실 본 영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선택적 복지 주요 제도에서 존재하는 기본 재산액을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영상입니다. 시작 전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있어 재산이 정확히 얼마가 있으면 안 되냐는 질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재산 조사의 경우의 수가 다양해 실조사 담당자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답이 명확히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해당 궁금증에 대한 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주제의 정확한 명칭은 기본 재산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기본 재산액은 우리가 처음 알고자 하는 개념인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한번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의 개념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그 용어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종 평가액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으면서 오늘의 핵심인 기본 재산액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재산액, 사실 요놈이 바로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는지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기본 재산액이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재산 공제액입니다. 따라서 복지 제도마다 정해둔 기본 재산액을 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에서 칭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으로 재산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입니다. 자동차는 기본 재산액으로 공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조금 특별한 사항으로 자동차에 대한 다른 영상을 꼭 한 번 더 참고하셔야 하며 이는 따로 영상으로 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산 중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본 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재산 공제 처리되기 때문에 기본 재산액보다 낮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최종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본 재산액이 급여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도시 기준 기본 재산액이 모두 5,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의료급여를 제외한 급여는 6,9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네요. 생계급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20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조사를 할 때 기본 재산액 6,90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산 중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총액이 6,9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가며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마침 사연이 하나 와 있네요.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업형님? 네, 저는 현재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30살입니다. 작년 11월 실직하여 현재까지는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는 딱 6천만 원이 들어있네요. 집도 없고요. 그냥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실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주거급여 수급자를 신청해볼까 하는데 저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려나요? 위에 알려드린 기본 재산액과 우리가 앞서 공부한 재산의 소득 환산을 토대로 결론을 반영해 봅시다. 정답은 된다입니다. 위 예시가 재산 부분의 입장에서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6천만 원과 보증금 300만 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반영하고 있는 기본 재산액 6,9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모두 재산 공제 처리되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평가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은 0원으로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죠? 조금 간편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예시였지만 계산의 방식을 이해하면 다른 케이스도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의 반영 순서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 순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재산 종류에 따라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달라 저소득 가정 선정 여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재산 중에 주거용 재산이라고 분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실 때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 일부러 빼두었으며 빼더라도 제도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재산 공제 반영 순서를 이해해보기 위해 다른 사연을 한번 더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배우자랑 함께 2인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외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시가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은행에는 1,900만 원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려나요? 결과는 재산으로만 본다면 역시나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대도시 기준 기본 재산액을 보면 의료급여는 5,400만원, 그 외 급여는 6,900만원입니다. 예시 가구의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치면 6,900만원이 나오죠. 생계급여 기본 재산액은 6,900만원이므로 모두 공제 처리되어 처음 예시와 같으므로 선정 기준이 더 까다로운 의료급여 입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기본 재산액이 5,400만원입니다. 공제 순서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입니다. 예시의 일반 재산인 집의 공시가격은 5천만원이므로 기본 재산액보다 낮아 일반 재산은 모두 공제 처리가 됩니다. 그럼 기본 재산액이 400만원이 남아있겠죠. 이 부분이 나머지 금융재산 1,900만원에 적용이 되어 가구의 재산은 1,500만원의 금융재산만 남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환산율은 월 6.26%입니다. 1,500만원에 월 6.26%를 적용하면 월 소득 인정액이 약 93만 9천원이 나오네요. 기존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니 기초연금을 최대 받는다 치면 가구의 소득은 약 48만원이 될 겁니다. 48만원 더하기 93만 9천원을 하게 되면 141만 9천원으로 2020년 2인 가족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준인 119만 6,792원을 초과해서 사실 부적합이 되겠죠.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이라고 하여 가구당 5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만 재산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다시 계산해보면 재산소득 환산액은 62만 6천원이 되고요. 가구 기초연금 48만원을 더하면 110만 6천원으로 2인 가족 의료급여 기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방금 전달받은 내용을 공책에 한번 써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덧셈 뺄셈 곱셈만 하실 줄 알면 누구나 다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딱 한 번만 계산해보면 감이 올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는 각 제도마다 기본 재산액, 쉽게 말해 재산 공제액이 있다. 재산의 종류 중 일반 재산, 금융재산의 합이 각 제도별 기본 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재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기본 재산액을 초과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때 재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 기본 재산액을 초과한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때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 순서가 다르고 제도에 따라 소득 환산율도 다르다. 네 번째, 자동차는 특별한 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 재산액으로 공제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상입니다. 2020년 기준 각 사회보장급여 주요 제도별 기본 재산액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대충이나마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외에도 신청자 가구원의 근로능력 여부,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등의 사유가 더 있습니다만 오늘 영상은 재산만 집중해서 드리는 설명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힘들었다, 아니면 주위에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재산의 기준이 애매하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회보장급여 제도에 많은 관심과 안내 그리고 홍보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서 챙겨주겠지 생각 마시고 정보화 시대인 만큼 스스로가 복지제도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복지를 쉽게 이해하는 그날까지 복지브로TV는 계속됩니다.